네, 뭐 저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챕터 서울이라는 회사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이제 좀 중고급 회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창업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는 이유와 오늘 주제가 좀 연결이 돼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전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요. 오늘 그 정책이나 어떤 현황에 대한 얘기는 앞에 발표자분들께서 잘 얘기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조적 문제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오늘 제가 한번 탐구한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보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청년이라는 이 시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입니다. 이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2030 MZ 세대들은 아주 높은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성이든 성공이든 커리어적인 성공이든 간에요. 가족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안정성인 측면에서는 이 워라밸 아주 청년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이 자기만의 시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일론 머스크 같은 CEO들을 유튜브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회운동가들을 어떤 유튜브나 신문을 통해 만나면서 그들을 동경하고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노력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MZ 세대들의 노력은 흔히 이제 단군 일에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세대다라고 2030을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이 2030 세대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높은 목표 설정과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중에 어디에서 보상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바로 대학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이 대학 교육이 무너졌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 졸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점을 함부로 퍼주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너무 쉽게 시켜주니까 대학 졸업을 했다는 사실이 어떤 노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어떤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청년들은 다른 스펙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왜 어떤 청년들은 블라인드 채용 반대하고 어떤 청년들은 찬성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대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교 졸업한 그 청년이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채용을 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졸업을 시키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소수의 대학생들은요. 그래서 노력한 대학생들, 조금 더 낮은 대학에 갔지만 노력한 대학생들이 보기에는 저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이슈라는 게 떠오르게 되겠죠. 그와 별개로 높은 대학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은 또 불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높은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지금 이 대학 졸업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냐.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근본적으로 이 공정에 대한 이슈를 공감하고 있는 게 바로 청년입니다.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교육비 너무 크다고 하는데 대학 졸업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일단 좋은 대학에 먼저 보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대학 졸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의 꿈을 펼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진로 탐색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찰을 고등학교 때 시키지 않고 무작정 이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요. 그런데 대학 졸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학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올바른 교육을 주고 졸업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 대학을 보내려는 사람들도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정말 이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대학에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전공과 자기가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 수도권 문제도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나온 인재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지방에서 나온 인재들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사업이 줄어드니까, 그 지역에서 대학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방에서 일하고 싶은 고등학생도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사실 다른 얘기는 앞에서 잘 해주셔서 제가 건너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해결하나에 대한 제 의견은, 이 모든 구조적 문제는 이 대학 교육이 무너져서다. 대학 교육을 정상화해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더 대학 안에서 경쟁을 심화시켜서 모든 대학들 안에서 졸업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 대학이라는 어떤 과정을 마쳤을 때 더 높은 자격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면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짧게 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조금 더 붙여서 할 이야기는 없을까요? 취업과 창업 과정에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창업하면 사실 애로사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뭐 취업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업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 규제나 이런 어떤 포퓰리즘의 그런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을 때, 뭐 보상을 받고 싶을 때 그것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취업 문제. 그래서 창업이라고 다르지 않고 여기 말씀하신 그런 모든 취업 문제가 창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창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 퍼주기를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해줍니다. 물론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하려면. 하지만 그 아이템의 경쟁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저 뭐 나눠주기식 지원금을 한다던가, 혹은 떠오르고 있는 예를 들면 AI 같은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AI를 이용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원서에 AI가 있다, 이 정도만 해도 AI로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보여주기식 정책, 또 그것이 이제 창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취업 시장이든 창업 시장이든 별 다르지 않고 이 근본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가 구축한다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어떤 분야로 청년들이 진출을 하던 아마 별 문제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좀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제가 사는 동네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정부에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는 받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노는 조카를 내세워서 이렇게 한번 지원금을 받아볼까. 그래서 그런 걸 창업을 하려면 서류도 많고 또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청년 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정말 보여주기식 지원이 정말 많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예, 네, 실제로 제가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먼저 여성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창업 당연히 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창업을 하는 거고, 제 주위에 여성 창업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주 멋지신 분들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업 이 지원금의 형태를 보면 여성 창업자에게 가산점 점수를 주어서 지원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여성 창업자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조금 창업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성 창업자 개인의 안정성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별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특정한 어떤 것에
뭐 여성 성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산점 없이 할당제나 이런 것들 없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오히려 보상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제가 우리 집에 가게에 청년 쇼핑몰을 했는데 최근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이사 요인을 보니까 정부에서 창업 청년 지원금이 많으니까 일단은 폐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는 거예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례는 혹시 주위에 못 보셨나요? 주위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에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만 점점 늘어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제대로 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규제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대강 청년의 생생한 현장에서 느낀 점 이런 거를 말했고요.